자, 안녕하세요. 자, 중간고사 시험은 다 잘 보셨나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구매 관리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까지 이제 쭉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정책 수립, 그 다음에 중단기적인 장기 계획, 그 다음에 상품의 계획, 그 다음에 소요량, 필요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자, 그 다음에 구매 발주, 그 다음에 금수, 사입, 그 다음에 저장하는 법, 그 다음에 생산, 소비, 그 다음에 토탈, 통제 관리, 결과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 자, 이런 순대로 진행된다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걸 크게 나누어서 이제 뭐 방침 계획, 그 다음에 구매 계획, 그 다음에 생산 및 판매 계획.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한번 1년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실사제고 시스템. 자, 실사제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실사제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담당자와 함께 두 명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품목의 위치를 순서별로 정렬하고 또 그 다음에 저장 순서에 따라서 품목명을 기록하여 시간 전략을 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점검을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점검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매장에 대한 점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점검도 마찬가지고 재고 파악에 대한 점검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여기서 여기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해 나갔을 때 놓치는 법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동선에 대한 어려움을 에너지 낭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건이 저장되어 있다면은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 하면 놓치는 것도 없고 여기에서 저기 갔다가 저기에서 다시 이리로 오는 자 그러한 어떠한 일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실시전에 품목의 가격을 미리 기록해서 자, 가격이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좀 비싼 것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신경 써서 정확하게 물량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냉동 저장품 같은 경우에는 꼬리표를 달아서 아니면 명확하게 그 품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입고를 해서 저장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재고 관리를 위해서 물품 담당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자, 자, 물품 담당자는 이제 건별, 이제 각 품목별로 자, 입고되고 출고된 후에 재고와 수불 현황에 대해서 받고 분출된 거, 나간 것들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자, 입출고 후에 자, 이거는 숫자상으로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보통 엔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고기가 5박스가 남아 있다.
자, 엔딩이 5박스, 5개에서 시작해서 입고가 되었다. 10박스. 그러면 15개가 됐죠. 자, 거기에서 오늘 사용하는 거 출고가 3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엔딩이, 오늘 엔딩 마감할 때는 몇 개? 12개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자, 이런 수량적인 품목뿐만 아니라, 자, 입고되었을 때 제대로 된 올바른 물품인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합격 여부가 되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정돈된 상태로 보관이 되어지는가. 자, 예를 들자면은 냉동 제품인데 냉장고에 들어있다든지 건자재실에 있다든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물건은, 그 상품은 녹아서 가치가 없어지고 다시 얼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뭐다? 업무 수행입니다. 담당자가 해야 할 업무 수행. 아시겠죠? 지금 하는 페이지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페이지 10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 담당자는 수기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 열화가 발생되었는지 품질에 대해서 자, 제품 같은 거, 식품 같은 경우는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팽팽하게 팽창해서 오르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태들, 그리고 제품이 이상이 없는지, 자, 우유팩 같은 것도 보면 막 부풀어 오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표를 작성해서 매월 말일, 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담당자는 매월 말 기준, 자, 매월 말은 뭘 하냐면은, 엔딩 오브 먼스 해서, 달의 끝, 달의 끝에는 모든 물품을 재고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수불 현황, 받고 나간 것에 대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부서에다가 송부합니다. 알려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토대로 해서 배송업체와 계약된 금액을 지불하는, 자,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중으로 3중으로 서로 체킹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 로스 현상을, 착오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건이 잘못 왔다, 잘못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더블 체킹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없이 돈을 지불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자하고, 이제 본사 같은 경우에는 구매 담당자, 그 다음에 배송을 해주는 것은 배송 책임자들하고 관계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발생 소지를 서로 파악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받은 게 10개로 해서 본사에 보고했는데, 본사에서는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구매 부서에서 구매한 것에다가 그렇게 돈을 줄 때 그쪽에서는 11개가 왔다, 우리는 10개 왔다 하고, 그러면 착오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반품 했다 하면은 반품 스티커, 반품 장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 받은 데서 이 수량이 안 맞을 경우에는 서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데서 이제 로스가 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품 담당자는 장기 보관 중인 재료나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된 것들은 재검사를 요구해야 된다. 자, 컨디멘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양념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 정도, 1년, 2년 정도 되더라도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오래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포장지 같은 경우도 오염이 된다든지 오래됐을 경우에는 각종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자, 선입 선출을 통해서 자, 입고 일자와 재입고된 것들을 동시에 이제 파악해서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수산물 관리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앞에 1단, 뒤에 2단, 3단째, 4단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순서에 따라서 또 만약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숙성 정도에 따라서 매일매일 분류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표준보다 높은 재고 회전율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빨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빠져나가면 어떤 부분들, 고갈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초래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산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비싸게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료비가 상승하는 자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 높은 재고 회전율, 높은 회전율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소비가 빨리빨리 되는 것들은 적절한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걸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된다는 거, 회전이 빠른 것들은 아시겠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날씨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일주일 상간으로 프라다미스 생산되는 비율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품목이. 자, 그런 것들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회전율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 하루에 10박스 나간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다. 한 번씩은 이제 대량 주문이 생겼다. 자, 그러면 그 대량 주문 같은 경우에는, 빌드2는 뭐냐면은, 우리가 100만원당 몇 박스가 나느냐. 아까 10박스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계산되면은, 100만원당 15박스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 그 대량 5박스 대량 주문에 대해서는 빼고 계산을 해야 돼요. 평균적인 계산. 거기에다가 스페셜로 그런 대량 주문이 들어올 때는 그 부분만 따로 추가 오더를 해서 물건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싼 돈을 주고 또 원재료를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고관리기법. 자, 재고관리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능률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법이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가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량이 아니라 원가가 비싼 순대로 관리를 한다는 거. 자, 그걸 통해서 식품 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진행한다. 자, 의사결정. 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수준과 재고 유지를 어떻게 재반 비용을 고려해서 다양한 기법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 자, 예를 들자면 비싼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종 도난이나 오염, 또 그 다음에
돈을 묶어두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싼 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에서 이제 A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재 정도, 중간 가격 같은 경우에는 B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념류나 이런 종류로 해서 아주 저렴한 재료,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 자, 비싼 거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몇 개 들어오고 몇 개 나가고 몇 개 팔렸고 재고가 얼만큼 남아 있고 그런 실사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 등급 같은 경우, 자, C 등급 같은 경우는 뭐 저가 볼컨디멘트, 양념류, 소금, 무추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더라도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또 양도 뭐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일정량 정도 떨어지고 나면 거의 다 없구나 이러면 이제 주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싼 것 같은 경우 중간에 사라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한 달 정도 지나면 뭐 10일에 사라졌는지 15일에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매일 점검하고 분석하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류 과정을 통해서 점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레토 분석이라는 방법입니다. 파레토 분석. 자, 이러한 부분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 시간적인 노력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자, A 등급의 고가치품 같은 경우 자, 재고가나 아니면 품목은 적더라도 가격은 비싸고 자,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캐비알이라든지 아주 비싼 송로버섯, 송이버섯 이런 재고들 자, 그 다음에 뭐 고기 중에서도 이제 뭐 비싼 부위들 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B급 같은 경우에는 중간적인 가격,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들. 자, 보통 한 총 금액에서 총 재고액의 한 20에서 40% 정도 차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뭐 일반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고요. 자, A형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비싼 품목이잖아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 재료가 되겠죠, 그죠? 음식의 주 재료가 되기 때문에 뭐 신경을 써서 발주량을 좀 고가의 품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C형 같은 경우에는 뭐 밀가루나 설탕, 조미료, 세제 같은 경우 자, 총 재고액이 한 4 내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11페이지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시스템. 자,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다? 분리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체킹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들이 있다. B 제품인데 자, 그러면 이 B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다시 좀 등급을 올려서 A 형태로 한번 점검을 뭐
제대로 잡을 때까지 이제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시제품 같은 경우도 뭐 주간 단위로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로스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자 그렇게 관리하는데 방법을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ABC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방식을 파레토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분석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품목별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 금액이 큰 품목 순으로 기입을 합니다. 자, 품목별로 금액이 비싼 것부터 쭉 나열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10%, 10개, 100개 있으면 그 15% 정도 안에 드는 거는 비싼 거, 그 다음에 한 40%, 50%까지 드는 걸 중간 정도, 그 밑으로는 뭐 C 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사용 금액이 큰 품목 순대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번호를 매기고 백분율을 기업해서 자,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다. 무게로. 자, 그리고 그 무게에 대한 기입된 백분율이 퍼센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프로 정도 차지된다. 자, 이걸 가지고 단위당 ABC로 분수표를 가지고 분류를 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걸 가지고 일일 단위, 그리고 주간 단위, 그리고 월간 단위로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오달인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보유를 우리가 얼만큼씩 해야 되느냐.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월말에 가지고 있으면 그 돈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어떤 문제? 우리가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 돈이 묶여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월말 같은 경우에 보유할 수 있는 품목 수량들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그 물건이 오자마자 바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월말에 계산해서 다 지불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라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좀 약아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돈을 자꾸 밀어줘요. 자 한 달 돼가지고 결제하는 걸 몇 달, 두 달 돼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한 달 분량은. 그럼 두 달이 또 밀려가 있죠.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또 없다면서 세 달 돼가 밀려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네 달, 다섯 달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씩 처음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세 달, 네 달 이러면 물건값이 계속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가 있겠죠, 그죠? 그래 놔놓고 어떻게 되나요? 일명 부도 내고 도망가는 그러한 사례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육고기나 이런 것들 하면 참 문제가 많겠죠, 그죠?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한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제 개구리가 따신물에 들어가면 서서히 끓어오르면 이걸 감각을 잊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 1개월은 1개월, 2개월은 2개월까지만 딱 되고 안 되면 과감하게 끊고 구상권 청구하고 저희들 거래하고 거래를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딱 받고 끝내는 자, 그러한 결단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인데 신용사회고 자 그런데 그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시 후에 또 다른 관리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